안녕하십니까. 노드.js 강의를 맡게 된 이승우 강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자바스크립트들이 있어 왔습니다. 주로 이때까지 자바스크립트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었어요. ECMA 스크립트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많은 자바스크립트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ECMA 에서 자바스크립트, 간단하게 뭐 요즘 자바스크립트 하면은 JS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웹스크립트의 어떤 표준으로서 JS크립트도 있고 BB스크립트도 있고 수많은 스크립트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웹을 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였죠.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라는 이름이 원래 선사에서 나왔잖아요. 선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전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최초로 만든 겁니다. 웹브라우저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같은 것보다 조금 더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웹브라우저를 만들면서 그 당시 HTML이 나왔을 때 그리고 CSS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것으로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바 열풍이 불게 되죠. 자바가 막 이게 태동하게 되고 자바 열풍이 부니까 이거를 갖다 이름을 갖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자바스크립트가 있어 왔고 계속 이렇게 ECMA 스크립트에 입각해서 버전업이 되어 왔죠. 한동안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표준으로서 많이 이렇게 쓰여 왔어요. 거의 표준으로서 쓰여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비근할 만한 것들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해서 비베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제이스크립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이스크립트도 ECMA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거의 뭐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자랑하게 됐어서 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사라진 이후에 거의 익스플로러가 주종을 이루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파이어폭스라든지 구글의 크롬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판도가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웹브라우저의 시장 판도가 변하면서 또 새로운 표준안에, 그러니까 HTML에 대한 표준안이 좀 생겨야겠다라는 표준안에 대한 움직임도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HTML4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 그 이상이죠. 표준으로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의 표준으로서 쓰여왔고 했는데, 결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CSS2 해가지고, 주로 이제 표준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기니까 조금 더 축약형 자바스크립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도조 같은 거 있죠. 도조 같은 거라든지, 또,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즈음에 이렇게 나온 것들이 jQuery 있습니다. jQuery. 그래서 한국 시점에서 보자면은, 한 2007년도, 8년도까지는 이렇게 군웅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요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AJAX,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AJAX 라이브러리들입니다. AJAX 형태의 자바스크립트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도저나 프로토타입이나 뭐 jQuery들이 이렇게 군웅활도를 하다가 jQuery가 상당히 코드가 탁월하고 짧으니까 자연스럽게 jQuery로 이합 집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jQuery 하면은 단순하게 jQuery뿐만 아니라 jQuery 모바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후속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뭐 Angular.js 뭐 그런 거조차도 jQuery를 많이 이제 호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jQuery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웹 스크립트로서, 웹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서의 역할 정도만 해왔던 겁니다. 다만 AJAX의 기능이나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죠. AJAX로서의 기능이나 게다가 조금 더 짧아지는 코드가 jQuery처럼 좀 더 짧아지고 컴팩트해지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는 정도였지만 역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움직임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죠. 왜 그럼 Node.js가 나왔느냐 했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AJAX가 들어오면서 어떤 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요구가 이제 올라오게 되냐면은 물론 이것도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RT, 리얼타임에 대한 리얼타임 웹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용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야구 중계를 예를 들어서 봐요. 야구 중계를 보는데 야구 중계 같은 거는 아무래도 녹화보다는 실시간 본방을 보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어떤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것을 바로 보는 것과 1분 있다 보는 것과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몇 초만 늦어도 확실히 좀 뭔가 현장감이 다를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뭔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용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AJAX는 사실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는 충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AJAX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런 RT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뭐 카밋이라 그러죠. 카밋이라든지 뭐 피기백이라든지 그죠? 뭐 short term polling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ort term polling 그다음에 조금 더 뭐 향상된 거라면은 롱텀 펄링이 있습니다. 오버헤드가 좀 걸리긴 하지만 롱텀 펄링 이런 것들이 펄링 종류들이 등등등등등등 상당히 좀 많은 이런 AJAX 기술들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AJAX 기술을 뒷받침하는데도 당연히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측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좀 자바스크립트와 연동을 해주는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저런 거를 RT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그 역할을 해주고요. 물론 jQuery, 표준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jQuery도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사이드 측에서는, 뭐, 자바로 말하자면은, 뭐, JSP도 물론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서블릿이 요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서블릿 같은 경우는 3점대 이후부터는 이런 어싱크로너스한 부분, 그러니까 비동기적인 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톰캣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서비스 측면에서 특정 버전 이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러나 이런 기술들로서 RT를 하려니까 나쁜 점이 뭐냐면은 상당히 오버헤드가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야구를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죠. 자, 근데 이런 기술들이 소위 말하는 오버헤드, 과부하라고 보통 얘기하죠, 과부하. 그죠? 과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부하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과부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서버의 요청이 많아지는 겁니다. 서버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요청이 많아질 경우에는 상당히 서버에 대한 부하량도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그만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서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 솔루션들을 갖다가 어떤 이런 야구 중계를 하는 대형 포탈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제대로 제공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이런 리얼타임 기술들이 나왔지만 표준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덜 쓰이거나 또 결함들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인기 있게 쓰이지 못하고 저런
AJAX 솔루션들의 어느 정도 군웅할거 시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서버 요청이 많으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비용을 증가하니까 실제로 RT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업체에서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방법들을 주로 쓰냐면 RT를 하기 위해서 F5번을 룰드로 강조하다든지, 이게 F5번이 소위 말하는 리프레시죠. F5번 웹브라우저에서 F5를 눌러서 리프레시 하도록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 이후에 강제로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자바스크립트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수준에서 서비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커밋이라든지 피그백, 숏텀, 롱텀 폴링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어떤 실질적인 RT 기술로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봅니까? 많은 사용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죠. 뭔가 새로운 그 기술들이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ML4가 이제 또 바꿔야 될 때가 됐거든요. HTML4가. HTML5 표준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HTML4 같은 경우는 주로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뷰단을 만드는데, 소위 말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뷰단을 만드는 그 간단한 스크립트 정도로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뷰 스크립트 정도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HTML5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이제 CSS3도 있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뷰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단순한 뷰단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버단의 기능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말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기존 어떤 플래시들이 갖고 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엑스인터넷적인 기능 있죠. 엑스인터넷적인 기능을 갖다가 상당히 좀 많이 소화를 하게 됩니다. 뭐 캔버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단의 기능도 있는데, 이건 참 획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건데, 서버단의 기능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요, 그 유명한 웹소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요, 소켓이라는 의미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통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뭐 TCP 소켓, UDP 소켓 할 때 그런 소켓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켓이라는 개념이 HTML5라는 그러한 기존의 뷰단 언어에다가 들어갔으니 정말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어떤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웹소켓이 크롬 같은 곳이라든지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일찌감치 채택을 해서 상당히 좀 빨리 적용을 했지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굉장히 늦게 그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들도 많고, 왜 이렇게 HTML5의 길을 막느냐,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너무 느리다, MS의 명성을 갖다 상당히 어떤 좀 금을 가겠다, 그런 얘기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면만 보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늘 MS 편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IT 월드라든지 그런 이제 잡지 같은 어떤 IT 포털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치마크 같은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라든지 크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고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갖다가 많이 좀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크롬은, 자바스크립트 대신 이제 Go라는 있죠. Go 해가지고 Go라는 자체적인 스크립트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출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적인 움직임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익스플로러는 왠지 좀 느려요. 이렇게 항상 느리고 늦게 적용하고,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잡지 같은 데서 어떤 포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속도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가 빠를지 모르지만 보안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체크업을 해보니까 익스플로러가 좋더라 이거죠.
그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느리고 보수적이고 한 부분이 있지만 익스플로러가 어떤 보안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보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이러한 그 HTML5 기술을 갖다가 특히 웹소켓이라는 좀 독특한 기술을 갖다가 늦게 적용한 이유는 그만큼 익스플로러 측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검수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보안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렇게 어떤 뭐 그 주력 상품이 있다면 그것이 공격받는 거를 그 회사에서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명과함을 같이 봐야 되죠. 동류전의 양면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대체적인 흐름은 지금 대부분 다 HTML5로 넘어가고 있고 기존의 솔루션들이 HTML5 솔루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HTML5 적용률이 아직까지도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뭐 50%를 밑돌거나 뭐 겨우 이렇게 상회하거나 좀 그 수준이 많이 그 뭐라 그럴까 높지가 않아요. 적용률이 높지가 않아서 상당히 좀 적용할 때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현재 시점에서는 익스플로러 8 정도가 뭐 포탈에서 이제 소화하는 수준은 최저사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8이나 9가 그러니까 아직 웹소켓 같은 경우는 범용화시키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웹소켓이 왜 떴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AJAX 라이브러리들이 그러니까 카멧이나 피깃백이나 숏텀, 롱텀 펄링들이 오버헤드를 많이 줘가지고 했던 기술들을 갖다가 그죠? 굉장히 획기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HTML5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받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별다르게 이러한 이제 AJAX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HTML5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죠. 상당히 어떤 획기적이라는 거죠. 특히 HTML5는 표준입니다.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스플로러 같은 거대한 업체에 MS라는 거대한 업체의 브라우저가 지원을 잘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죠?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지지부진할 동안에 사용자들이 기다려주느냐? 아니죠. 뭔가 다른 솔루션을 만듭니다. 카멧이나 피깃백이나 롱텀, 숏텀 펄링 이런 거보다 향상이 돼 있으면서 웹소켓처럼 탁월한, 웹소켓이 왜 탁월하다고 하냐면요. 오버헤드가 적어요. 부하량이 확실히 탁월하게 적습니다. 양방향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웹소켓을 닮았으면서 뭔가 실시간도 이렇게 해주는 기존의 AJAX 라이브러리들을 대체하는 게 뭔가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뭔가 획기적인 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Node.js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Node.js예요.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 Node.js가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인데 이거는 서버 사이드예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기존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구조적으로 놀라게 한 부분은 뭐냐면은 월마트 같은 그 대형 업체라든지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이런 신생 솔루션들을 갖다 채택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좀 똑똑한 재미를 봤어요. 오버헤드가 적게 걸리면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상당히 그 많은 사용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최근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PHP 측하고도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거는 개선대에 나가 있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모름지기 이렇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자바스크립트 전성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전성시대를 갖고 와요. 이제는 더 이상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가 아니라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영역까지, 그러니까 뭐 JSP, ASP, 서블렛 그런 뭐 영역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돼서 자바스크립트 전성시대를 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Node.js가 나올 때 즈음 해가지고 또 수많은 jQuery RU 라이브러리들, jQuery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쏟아져 나오죠. 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성능이라고 평가를 받는 AngularJS라든지 백본이라든지 그죠? 백본 JS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EXTJS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현장에서도 이제 쓰는 데가 있죠. EXTJS 같은 경우라든지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그 보급이 되고 보편화가 되면서 앵귤러가 지금 요거죠. 상당히 자바스크립트 전성 시대를 갖다가 부채질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렇게 지금 불붙고 있는 계속 보급하고 되는 노드.js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반론 중에 하나가 메시지 중에서 뭐 undefined가 나온다 라든지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좀 늦다, 파싱하는데 많이 늦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에 대한 요구가, 사용자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드.js는 그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노드.js 같은 경우는 큰 장점이라 그러면 뭐냐면은요, 역시 AJAX에서 어떤 AJAX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기예요, 비동기. 비동기 방식으로, 어싱크로노스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반이냐면 이벤트 기반이에요, 이벤트 기반.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어떤 대형 있죠? 대형 포탈에서의 그 서비스에 적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형 포털에 부적합한 기존의 서비스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획기적인 부분이죠.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노드.js가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자기만의 별도 자체 서버를 써요. 얘를 돌리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서버를 사용하게 돼요. 기존에 이제 AJAX 기술 같은 경우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뭐 자바 같으면 서블렛에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톰킷에서 지원한다거나 이랬었는데, 이거는 자체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 서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 서버에서 파싱하고 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장점만 있으면 단점은 없느냐? 그렇죠. 항상 뭐든지 아까 장점에 대해서 제가 undefined 얘기 드렸는데, 단점도 당연히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썼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전성 시대를 여는데 어떤 노드.js가 상당히 좋은 필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빠르기로 말하자면 시언어가 상당히 빠르죠. 뭐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같은 거를 개발할 때도 자바로 개발하니까 느리니까 NDK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하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특히 시언어는 고급 언어에서도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하는 구조적 언어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리 이게 JS 자바스크립트가 파싱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C 언어에 비해서 정말로 빠르겠느냐 했을 때 C 언어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C 언어보다 결단코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은 뭐냐면요, 역시 다른 것보다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빠른 거예요. 다른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카밋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AJAX2 그런 라이브러리들보다는 확실히 빠르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 측에서는 노드.js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아마 이런 솔루션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또 그다음 노드.js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책들이 나오면서 노드.js가 가는 책들이 계속 곡물처럼 쏟아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노드.js는 최소한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전성시대를 갖다 구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또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은요, 이게 또 싱글 스레드 방식이에요. 돌아갈 때, 이 서버가 돌아갈 때 있죠? 스레드를 하나만 씁니다. 싱글 스레드 방식이에요. 무슨
때도 아니고 싱글 스레드 방식이냐, 멀티 스레드 써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요, 스레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교착 상태가 쉽게 유발이 되죠. 데드락이 쉽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드락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더 늦어지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나씩만 하자 이거죠. 싱글 스레드가 결단코 느린 거는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티 스레드 대신에 과감하게 싱글 스레드 방식을 갖다 채택함으로써 속도가 오히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버헤드를 막음으로써 차라리 약간 늦게 가도 제대로 가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제를 보면서 Node.j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